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최치호 의장님과 구민 중심의 강북구 의회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내 삶에 힘이 되는 강북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이순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 지역구의 최인준 의원입니다. 네, 오늘 구정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은 앞으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 의원 생활 첫 번째 구정 질문인데요. 이 40분이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인지 긴 시간인지 아직 잘 감도 오지 않아서요. 어쨌든 우리 구에 꼭 필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드는 내용 오늘 말씀드릴 테니까 성실하게 그리고 가급적 좀 필요한 말만 간결하게 답변 부탁드리고 우리의 구의 발전적인 방향을 위해서 전향적인 개선 방안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동네 여기저기에 걸려 있는 현수막들 지나다니시면서 많이 보셨죠? 네, 많이 보고 네,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좀 드십니까? 심하다는 생각 들고 있습니다. 네, 현수막 정말 여러 목적으로 많이 걸 겁니다. 행사 등 뭐 안내 목적의 현수막도 있고 정치적 활동을 위해 거는 현수막, 상업적인 현수막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현수막 요새 문제가 좀 많다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강북구 곳곳에 난립한 현수막들 크게 세 가지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째, 도시의 미관을 해칩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일수록 무질서하게 도배해 놓는 현수막들 결코 좋게 보일 리 없겠죠. 둘째로, 구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횡단보도 근처에 걸린 현수막, 사람 키도 안 되는 높이에 걸은 현수막들이 정말 질비합니다. 실제로 현수막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전국적으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셋째, 행정 측면에서 정비에 필요한 사회적 비용 그리고 행정적인 혼란이 증가합니다. 구청은 불법인데도 떼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순간들이 있고 뗀다고 얘기하고 잘 떼지 못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저도 이해 안 되는 이상한 상황들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불법 현수막 난립이 우리한테 주는 불편함은 구청장님도 동의하고 계시죠? 네, 현수막 난립에 대한 문제는 우리 구뿐만 아니라 좀 전국적으로도 대두되고 있는 문제인데요. 작년에 5개 광고물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동안 법에 근거 없이 난립했던 정당 현수막에 대한 기준이 제시가 된 건데요. 정당 현수막을 걸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기간은 또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 현수막 걸 수 없는 사람은 누군지 규정이 됐습니다. 행안부에서 명확한 가이드라인도 보냈고요. 서울시에서도 보냈습니다. 지자체 조례를 심지어는 만든 곳도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죠? 네. 그러면 누가 현수막 걸 수 있고 누가 현수막 걸 수 없는지 한번 말씀 주시겠습니까? 네, 이번에 의원님이 질의하신다고 하셔서 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현수막 게시에 관련된 내용은 저희 구청장 협의회에서 서울시에서도 문제시됐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정당 현수막이 너무 한 정당별로 5, 6개씩 걸기 때문에 그거로 인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도 보고 지속적으로 걸고 강북구에도 그렇고 다른 구에도 그렇고 가장 많이 이제 그거로 인해서 국민들이 연락 오는 게 많다라고 해서 저희도 서울시와 함께 협의해서 이 부분을 함께 고쳐 나가자라는 그래서 행안부에도 서울시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17개 시도에서 광역도시에서도 행안부에 전체적으로 질의를 한 거로 알고 있고요. 이 현수막과 관련해서는 작년도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안부 의원으로 있을 때 이 안을 낸 거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현수막의 5개 광고물은 서울시 5개 광고물 조례법에 따라서 지정대에 게시하게 돼 있고요. 정당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지정대 외에 게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선관위 등록된 정당 명의로만 표시할 수 있고요. 이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당 현수막을 게시할 때는 당원협의회장, 지역위원장이죠. 그리고 국회의원을 겸하고 있든지 아니면 당원협의회장, 지역위원장 이름으로만 현수막에 설치할 수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당 현수막이 아닌 경우에는 정당의 명칭 없이 정당 로고만으로는 표시할 수 없고 당내의 당원 협의회장이 아닌 뭐 기초단체장이라든지 지방의원이라든지 일반 당원이라든지 이러한 이름으로는 표시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정당과 함께 시민단체 조합이나 뭐 단체 명의로도 표기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요, 구청장님, 지금 불법 현수막들에 대해서 왜 강북구가 이렇게 단속하고 정비하는 게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오늘 그 이유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강북구에서 기간이 지난 정당 현수막이나 불법 현수막들 정비 잘 하고 계시나요? 형식과 요건에 맞지 않는 불법 현수막들 정비 잘 하고 계시나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관리 실태가 현수막을 포함해서 유동 광고물 정비를 전담부서 직원 1명하고 용역 3명이 지속적으로 순찰을 하는 거로 알고 있고요. 이번 추석 명절 즈음에서 현수막이 급증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과 관련해서 아마 이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현수막 259건을 정비한 걸로 알고 있고요. 뭐 아무튼 이게 이제 저희 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외주를 주다 보니까 아마 이러한 좀 문제점들이 좀 생기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있고요. 어쨌건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이것과 관련해서는 불법 현수막 게시 금지에 대한 입체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건설관리과 내에 특별정비 TF를 구성해서 전담 인력을 대거 확정해서 불법 현수막을 즉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사실은 이 현수막 행정 관련해서 이게 구청하고 그동안 정말 많이 소통하고 이제 개선을 촉구드렸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이게 매번 달라지지를 않더라고요. 당장 이제 추석 연휴 때만 해도 이번 추석 연휴가 정말 심각했죠. 예, 근데 예상 못했던 일이 아닙니다. 제가 몇 개월 전부터 구청에 추석 연휴 다가온다, 명절을 맞아서 불법 현수막들 개첩하는 경우가 정말 많을 걸로 예상된다. 그러니까 매뉴얼을 잘 정립해 주시기를 바란다 촉구를 드렸습니다. 깨끗한 거리 유지해 달라고 말씀해 드렸는데 결과는 연휴 전중으로 해서 정비가 전혀 되지 않고 개인이 불법으로 걸은 명절 인사 현수막들 강북구 전역에 정말 몇십 개, 정말 100 몇십 개가 깔렸을 겁니다. 추석이 끝나고 열흘 지나서도 대로변 사거리에 정비되지 않고 휘날리는 현수막들도 볼 수 있었고요. 이게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라는 거는 아마 다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근데 이 정도로 정비가 안 되면 정비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정비 안 되는 일이 계속되면 이런 현수막 법에 맞춰서 걸고 기간 지나면 철거 잘 하는 사람들이 바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법을 지킬 필요를 못 느끼는 겁니다. 정말 추석뿐만이 아니라 이게 365일 계속 지속되는 상황이고 언제 어딜 가도 개첩 기간 지난 현수막, 형식에 맞지 않는 불법 현수막이 거리를 꽉 채우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이렇게 외주 져서 용역이 철거하는 방식이 이게 잘 되는 방식인지도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왜 이 불법 현수막이 정비하겠다고 하고 정비가 안 되는 일이 지속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어쨌건 이게 지속적으로 관리 안 되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외주 준 곳에 연락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잘 안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돼서요. 그래서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은 그 TF를 구성해서 담당 부서에서 직접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불법 현수막들도 질비한데요. 저 왼쪽 위에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노란색 펜스에 저렇게 걸어놓은 현수막들인데요. 저런 경우들이 이제 상당히 많습니다. 저렇게 하면 이제 차가 코너 돌 때 시야가 확보가 되지 않겠죠. 상당히 위험한 현수막입니다. 제가 떼달라고 얘기를 해도 이것 또한 잘 떼지지 않던 현수막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명확한 기준 없는 불법 현수막 정비,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잘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번 명절 연휴에 구청장님도 또 현수막 거셨죠? 의회에서도 거셨죠? 예, 네. 네, 걸었습니다. 네, 저는 늦게 걸었습니다. 의회가 먼저 거셨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구청장님. 아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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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건 저는 선거법과 관련해서 선거관리위원회하고 상의해서 걸었던 부분이고요. 제가 보니까 사거리에는 못 걸게 돼 있더라고요. 저는 질문하시는 의원님은 이거 사거리에 걸면 안 된다는 거 아셨을 거 아니에요. 저는 사거리에 거는 걸 알지는 못했습니다. 네,
제가 여쭤보는 네, 부분은 왜냐하면 어쨌든, 선관위에 예. 상의를 해서 걸었을 때 선관위에서 이야기할 때 저는 왜냐하면 얼굴은 못 들어가고 이름을 걸고 명절 때만 제가 거는 게 명절 때만 겁니다. 이례적으로 다른 때 걸은 적이 없고 그래서 걸었던 건데 의원님은 질문하시면 의원님은 알고 계셨을 거 아니야. 그럼 왜 말씀을 안 하셨어요? 저한테도 얘기해 주시지. 선거법은 당연히 선거법에는 맞죠. 근데 5개 광고물 법에 맞지 않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거라는 거. 저는 그래서 선거법에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지 알고 걸었다고요. 그랬는데 의원님은 알고 계시면서 의회는 왜 거셨어요? 아니 그건 저한테 질문 주실 게 아니고요. 아유, 아니, 의원님한테 어쨌든 질문 드리고 구청장님의 싶습니다. 의견을 지금 네. 제가 묻고 있는 거잖아요. 네. 네. 어쨌건 예, 저도 제가 그래서 묻는 이번에 말에 대답을 알았습니다. 해주시면 예, 이번에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네. 예. 이번에 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명절 때는 다 걸 수 있는지 알았습니다. 지난 단체장. 3월에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에서도 예, 저희들이 하셨죠. 알기로는 네. 명절 때는 거는 거로 알고 타구도 그렇게 다 걸고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왜냐하면 예 국회 저희들이 그 당시에 논의된 것이 어디다 어떻게 거는 거 문제가 아니고 정당별로 너무나 현수막이 3개, 4개씩 종류가 다른 현수막을 걸기 때문에 그걸 따라서 많이 걸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이야기했던 부분인 거고요. 그게 어디에다가 어떻게 개처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없었습니다. 아니 구청장 협의회 이번에 알았어요. 제가 네.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네. 의원님 저한테 질문할 때 이번에 질문을 하셔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살펴봤다고. 네. 어쨌든 이제 아셨다는 거죠? 네. 불법인 줄. 그러니까 구청장 협의회 때도 회의 내용이 많이 보도가 돼서 그 내용을 확인했는데 근데 어쨌든 지자체장이 거는 명절 현수막 자체가 불법 현수막이라고 회의가 한 뜻도 모으고 확인하신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아니요. 있습니다. 저희 네. 지자체 저희들 자치단체장들 회의에서는 그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당 현수막에 관한 이야기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명절 현수막에 대한 명절 경우에는 현수막에 대해서 나온 게 아니고요. 작년에 올해 3월인가 4월에 저희들이 이 회의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정당 현수막 이게 양천구 구청장이 발의한 내용입니다. 정당 현수막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거 따라서 자꾸들 너무 많이 거니까 정당 현수막을 좀 정리하는 법을 좀 하자. 왜냐하면 15일로 돼 있잖아요. 거는 게 15일로 돼 있는데 15일로 거는 것이 15일 되기 전에 또 걸고 왜냐하면 수량을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양천구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똑같은 정당의 이름으로 4개, 5개가 걸린 거예요. 내용이 다르게.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이게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렇게 거는데 왜 다른 건 못 거냐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라서 그 당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장한테 저희들이 요청을 했던 거고요.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 이거를 몇 개를 걸 것인지 제안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거를 행안부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건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럼 앞으로 명절에 현수막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 저는 제가 걸 수 있는 곳에 걸겠습니다. 네, 그래 주시고요. 의회에서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라고 뽑아준 선거 구민한테 제 이름 넣어서 명절 현수막 걸고 구의원 따뜻한 의회 이름으로 인사 넣으셨잖아요. 나누고 싶지 않은 줄 네. 아십니까? 저도 당연히 그러고 싶죠. 저 뽑아준 분들한테 명절 잘 보내라고 따뜻한 인사 나누고 싶고 그거는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공무원으로서 이제 지켜야 될 법령하고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은 거고요. 물론 표현의 자유 인정돼야 되고 그러나 정해진 법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겠죠. 이게 추석 인사를 현수막으로 이제 주민들한테 나누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누가 이해 못 하겠습니까? 그리고 다음 보시는 사진은요. 현수막 지정 게시대 빈 자리 있는데도 거리 한 면 전체가 이렇게 현수막으로 다 도배가 됐습니다. 이게 광각으로 찍은 사진인데도 옆에 잘린 현수막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이 뒤에가 지금 예쁘게 녹지 조성해 놓은 공원인데 다 가려서 하나도 이제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지정 게시대에 걸지 않고 옆에 이제 좀 걸고 해서 이렇게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 지정 게시대 운영 현황 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지정 현수대 운영 현황을 말씀드리자면
지정 게시대가 동별로 지정돼 있고요. 미화동에 7개, 번일동에 9개, 번이동에 8개, 번삼동에 4개, 삼각산동에 2개, 삼양동에 5개, 송중동에 10개, 송천동에 12개, 수유 1동에 4개, 수유 2동에 6개, 수유 3동에 15개, 우이동에 3개, 인수동에 12개, 총 합 97개입니다. 네, 지정 게시대 이용이 이게 실적이 좀 저조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외진 지역에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외진 지역에 있어서. 예, 뭐 의원님도 보셔서 아시잖아요. 네. 아마 다니면서 보면은 뭐 제가 만든 건 아니지만 거의 외진 지역에 있다 보니까 아마 잘 보이는 곳이 아니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문화예술이나 행사 안내 등 뭐 이런 현수막은 게시기 등을 통해서 이제 걸 수 있도록 돼 있지만은 근데 사실 이런 현수막들이 정말 몇 주씩 넘겨서 철거되지 않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 우리 구가 개첩하는 현수막들도 현수막 게시대에 걸지 않고 다 곳곳에 난립되게 저렇게 2m 아래에 사람들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거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러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저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그 현수막 광고물 게시판이 97개가 있는데 사실 이제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유명무실한 게시대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든지 이것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수막들이 이제 지정 게시대에 걸어야지 홍보 효과가 잘 되겠다. 아까 구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좀 이렇게 주요 목지점에 있어야지 사실 현수막들을 좀 그곳에 더 달고 싶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정 게시대 위치도 좀 재검토해 보시고 늘릴 수 있다면 늘리는 것도 좀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불법 현수막들을 거는 것도 당연히 잘 걸어야 되겠지만 정비하는 것에 있어서도 지금 현황이 좋지 않다는 것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구청장님하고의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좀 개선 방안을 촘촘히 수립해서 좀 저한테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를 통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통학로 안전과 교통 안전 확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부총장님, 우리 의회하고 구청 경찰이 함께 추진했던 통학로 교통 안전 특별위원회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잘 알고 있습니다. 네. 특위 활동 동안에 이제 구청 국장님 비롯해서 특히 과장님들, 팀장님들, 담당 주무관님들께서 많은 고생해 주셨고 덕분에 이제 많은 성과 이룰 수 있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질의 드리고자 하는 거는 구청장님께도 통학로 교통 안전 확보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고 예,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주실지에 대한 답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 통학로 교통 안전 개선 특별위원회는 1월부터 7월까지 강북구 전체의 통학로에 대해서 점검하고 이에 대해서 시정사항 및 개선사항 도출했습니다. 그리고 위험 요소가 있다고 판단되어 조치가 필요한 곳으로 식별된 곳 62개소에 대해서 조치를 하기로 했는데요. 이때 그 즉시 조치하기로 한 개소 외에도 이제 추후에 조치하기로 한 곳들이 있었는데 지금 그 진행이 잘 되고 있나요?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2개는 올해 안에 해결이 될 거고 하나는 아마 내년에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현재 진행되는 사항들 수시로 이제 보고 부탁드리면서 네. 적극적인 마음가짐으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장님, 제가 지난번에 활동 결과 보고 통해서 이 통학로 교통 안전 개선의 지속적인 효과를 위해서 구청의회 경찰의 유기적인 그런 협의체 구성 필요성에 대해 강조를 드렸는데 현재 좀 진행 상황은 어떤가요?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업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2023년도 그 지금 현재 어쨌건 통학로 교통안전 개선 특별위원회를 만들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아마 현재까지 지금 활동을 쭉 해오시고 아마 성과도 상당히 많이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이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의원님이 더 잘하실 거고, 횡단보도 바닥에 178개, 그다음에 음성 안내 장치 52개, 노란색 방호 울타리 19개, 과속 카메라 6개를 설치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교통안전 개선 특별위원회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그 의회와 그리고 경찰서와 강북구청과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뭐 그동안은 특별위원회로 활동을 했다면 이제는 필수적인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 구에서 특별히 관리를 해서 협업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교통사고 위험 지역 2개소하고 학교 통학로 21개소에 대해서 53건에 대해서 시설물 개선을 완료했다는 거 보고는 받으셨을 것 같아요. 못 받으셨나요? 다시 한번 보고 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그리고 이거 협의체 말씀드리는 게 작년 말에부터 이제 경찰이랑 의회랑 구청이랑 해서 운영이 되던 협의체가 있었는데 지금 이 운영 동력이 떨어졌는지 지금 계속 회의도 진행되지 않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향후 구청에서도 대책에 대해서 네. 추진 현황은 강북구 의회 통학로 교통안전 개선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강북구청, 강북구의회, 강북경찰서와 합동으로 보행자 위험 지역 2개소 주변 항로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이렇게 실시를 했는데, 앞으로 향후 계획은 구청과 그다음에 구의회와 경찰서와 지속적인 긴밀한 협의 관계를 강북구 교통안전과와 함께 협의해서 이걸 제대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좀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이거 위원회를 설치하실 때 의회하고 그다음에 그 경찰서하고 먼저 협의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저희 구에 참석하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어쨌건 구 예산을 가지고 하는 이러한 그 특별위원회인데 구청하고 긴밀히 좀 처음에 협의해 주셨으면. 통학로교통안전특별위원회를 예, 경찰하고 먼저 협의하고 하진 않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서요. 제가 보고받긴 나중에 이제 저희가 구청이 참석을 해라 그래서 저기 경찰서 갔던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구청하고 협의를 하고 협의를 하고 경찰에게 있던 참여해 거를 달라고 그렇게 했던 거구나. 그렇게 근데 이제 공문을 제가 보냈습니다. 보고를 잘못 네. 받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반대로 보고를 받았었기 때문에. 네. 절차상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요. 아, 그러니까 제가 네, 지금 네. 말씀드리는 거는 경찰하고 의회하고 구청이 이 세 협의체가 정기적으로 같이 회의도 하고 현황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를 좀 앞으로도 좀 계속해서 네, 네.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찰서에서 교통안전협의회 구성을 2023년 1월 26일 날 네, 그거 한 거로 말씀드리는 알고 겁니다. 있습니다. 네, 예, 네. 예. 그래서 네, 그래서 이 그게 잘 부분을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네. 이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고 누구보다도 안전에 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라 제가 더 개인적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강북구 교통안전 관련해서 솔샘 터널 네. 경사로에 있는 보행로에 대해서 짧게 잠시 말씀드리고 지나갈 텐데요. 네. 예, 현재 보고 계시는 곳 솔샘 터널 보행로입니다. 이미 많이 이슈되기도 하고 민원도 많은 곳이라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보행로가 이곳이 안전이 확보된 곳이라고는 구청장님도 생각이 들지 않으시죠? 전혀 아니죠. 예.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안전 조치를 지금 할 수 없는 이유는 뭔가요? 잘 아시겠지만 그 위에 도로 폭도 3.1m밖에 안 되는 폭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공간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곳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보행자뿐만이 아니라 차량까지 통행하는 도로인데, 사실 여기에 SK 아파트 입주자들이 방호벽을 철거하고 이쪽 방호벽, 이쪽에 지금 현재 차도 말고 이쪽 벽 쪽, 그러니까 버스로 지금 여기 화면으로 볼 때 우측에 방호벽이거든요. 방호벽을 뚫고 여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아니면은 지금 이 도로를 줄여야 되는데, 도로를 줄이면 여기 그러잖아, 너 차 공간이 너무나 협소하기 때문에 평소에 늘 밀리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 SK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이거를 이용할 것을 한번 이야기를 했었고요. 협의도 했었는데 거기에서 워낙 반대가 심하셔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지속적으로 서울시에다도 이거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랑, 가능하시다면 지역에 계시니까 의원님들도 가장 좋은 거는 사실은 요 지금 현재 인도를 그 방호벽 쪽으로 해서 인도를 저희들이 좀 공사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인도를 설치하고 그래서 SK 주민들을 좀 설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파트랑 협의를 했는데 예, 반대를 네, 했다는 왜냐면 거죠? 아파트에서 네. 노하고 절대 뭐 협의 자체가 안 되는 이 부분은 제가 선거 출마했을 때도 민원을 받았던 내용이라서 제가 당선되고 취임하고 난 뒤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지역입니다. 네. 아파트랑 협의했는데 안 됐다는 그 내용을 한번 저한테 네. 좀 보고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당장 우리가 여기에 도로를 새로 만들거나 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이제 표지판 정도라도 좀 다시 네, 네, 설치하고 해서 좀 우회해서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내용을 마침 또 교통행정과로부터 보고 받았습니다. 아, 좀 네, 네. 조치하실 계획이시죠? 네네 뭐 일단은 그거라도 설치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안전 확보를 위해서 의원님들이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SK 아파트 주민들은. 네, 저도 신경 쓰겠고요. 구청도 저한테 보고 주셨던 내용들 네, 잘 좀 신경 써서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앞으로 우리 국민들 교통 안전에 대해서 세심하게 신경 쓰고 위험 요소에 대한 즉각적인 확인 조치 통해서 우리 국민이 위험한 상황에 처하기 전에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1순위가 된다고 그렇게 희망하고요. 네, 오늘 이순희 구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네, 들어가 의원님 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우이천 교통 교량 안전과 관련한 구청의 책임 있는 행정을 위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네. 네,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호입니다. 지난 4월에 분당 정자교 붕괴라는 안타까운 사태가 있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교량 같은 경우에 정자교도 그렇고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교량도 그렇고 정기 안전 점검하고 정밀 안전 점검 실시할 겁니다. 우리 구도 잘 하고 있죠? 네, 저희 구 같은 경우도 잘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시특법 시설물 안전 및 유지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반기에 한 번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해서 겨울철 설날, 그다음에 우기, 추석을 대비해서 3회 정기 점검을 실시하는 등 매년 총 5회에 따른 정기 점검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정자교 같은 사태 보면은 정기 안전 점검 결과에서 뭐 B등급, C등급 받고 그러고 이게 특별히 붕괴 위험이나 이런 거에 대한 의견이 없었는데도 붕괴 사고가 발생했단 말이죠. 그리고 또 얼마 전에 개통한 지 6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도림보도 6교의 경우에도 안전 등급을 여기는 심지어 A 등급으로 지정했는데도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안전 점검에서 붕괴의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는 이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예, 대표적으로 정자교 같은 경우 저희들이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붕괴 원인이 결국은 다리 표면의 포장이 이제 노후화가 돼가지고 방수층이 이제 기능이 저하되고 거기서 우수가 침투되고 또 다리다 보니까 이제 제설제를 계속 뿌리다 보니까 결국 이제 콘크리트 안에 있는 철근에 대한 응집력이 좀 약해지면서 결국 콘크리트 열화가 발생해서 콘크리트를 잡아주는 부착력이 감소됐고, 또 하나는 정자교 같은 경우는 구조상 잘 아시겠지만 한쪽 끝이 고정이 돼가지고 밖으로 튀어나오는 캔틸레버 구조로 돼 있습니다. 밑에 이제 지주가 없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한 부분에 의해서 붕괴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정자교 붕괴 사고 이후에 특히 4월 이후에 저희들이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정기 안전 점검이나 정밀 안전 진단 이외에
저희 구에서 특별히 또 이러한 그 교량에 대한 특별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강북구 기술자문위원이 한 4명을 교량 매니저로 지정을 해서 상반기에 1회, 하반기에 1회 해서 연이에 합동 점검을 좀 실시 상반기에 했고요. 그다음에 어떤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로관리과 그 담당 주무관 2명을 사법 경찰관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지명을 받아서 어떤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마련해 놨고요. 아울러서 그 조례상에 30명 이내로 돼 있는 기술자문위원회를 14명을 더 추가로 해서 인력풀을 좀 확대를 했습니다. 예비위원을. 그리고 또 내년서부터는 정밀안전진단 같은 경우는 일종 시설물의 법에 의해서 하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좀 더 좀 확대를 해서 2종, 3종 시설물에 대해서도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희들이 꼼꼼하게 그 점검을 해서 저런 불행한 그러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시설들은 안전하게 점검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 주실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현재 강북구에서 관리하는 17개 교량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60%에 해당하는 10개 교량이 준공일로부터 이제 10년이 도과했더라고요. 근데 2022년 안전점검 결과를 보니까 수유교하고 신창교가 C등급, B등급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 취하셨어요? 일단 작년도에 C등급을 맞은 수유교는 이제 3종 시설물이고요. 그래서 그 수유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수 보강을 실시를 했습니다.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교량 받침 장치를 한 28개소를 교체를 했고요. 바닥판 하면, 그다음에 하부 구조 표면 처리랑 단면 보수 한 900평방미터를 조치를 했고요. 조류 배설물을 좀 청소를 했고 조류 방지 시설 3개소를 또 설치를 했고요. 다리 표면의 방수 시공과 포장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아울러 교량 배수구 청소 및 재설치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신창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전반적인 보수를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내진 성능이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전반적인 보수를 통해서 내진 성능 1등급을 만족할 정도로 저희들이 보수 보강을 했습니다. 수유교가 C등급 받은 게 작년이고 정비한 거는 언제예요? 정비 이후에 저희들이 올해 했습니다. 정비는 올해. 근데 왜 2022년 정밀 점검에서 C등급 받았는데 이제 그때 바로 안 되고 이게 올해의 연간 단가로 정비한 거? 아닙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바로 네. 저희들이 C등급 받고 바로 보수 보강을 했습니다. 작년에 22년도에. 올해 정비한 게 아니라 네, 작년에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 이 점검에서 어느 정도 위험 요소가 발견됐는데 이게 좀 바로 조치가 안 되고 이게 나중에 연간 단가로 잡혀서 내년으로 넘어가거나 뭐 그런 경우가 있나요? 그런 경우는 없고요. 저희들이 이제 연간 단가 계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긴급 보수나 그런 거를 하고, 그다음에 또 필요시에 어떤 올해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예로서 쌍안교 같은 경우가 좀 재료 분리가 좀 있어서 저희들이 일정 기간을 좀 통제를 했습니다. 차량도 통제를 하고 그 원인을 보니까 긴급 보수를 저희들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좀 이렇게 질문을 먼저 쭉 한번 드릴게요. 네, 그러시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 국민들이나 우리 국민 대표하는 의원들이나 다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교량 안전에 대한 그런 전문적인 지식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분들 믿고 꼼꼼하게 점검해달라고 말씀드리고, 그러고 예산 심의해서 반영해드리고 이제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정자교, 도림보도육교 공무원들하고 전문가들이 절대 무너질 일 없다고 얼마나 이렇게 당부를 하고 했겠습니까? 도림보도육교 같은 경우에는 이상한 것 같다고, 이거 무너질 것 같다고 민원까지 계속 접수가 민원 여건과에 됐는데도 전혀 조치가 되지 않았다가 이렇게 주저앉게 된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 교량같이 안전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시설물들은 특히 정말 이런 안전 점검 결과 우리 의원들한테 주민들한테 안전하면 이게 왜 안전한 건지 보다 더 잘 설명해 줄 수 있고 왜 이 결과를 믿을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이렇게 조치를 하겠다라는 결과가 나왔으면 이렇게 조치하게 해달라고 의원들한테 이야기하고 설득하고 하는 절차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의원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앞으로 그런 그 보수 사항이나 또 어떤 그런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있어서는 사후에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국민들께도 충분히 알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제가 구청에 서면 질의를 좀 이렇게 많이 넣었는데 아직 답변을 주신 게 없습니다. 확인하고 이렇게 답변 주시고요. 네, 필요에 따라서 또 보충 질문하든지 아니면 또 의정 활동하도록 할 테니까요. 네,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한 한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일문일답 마치고 일괄 질문으로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면 되는 거죠. 네, 우선 우리 강북구의 교육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청장님의 공약 중에 교육 공약이 있으실 겁니다. 이 교육 공약이 얼마나 이행되고 있는지 중간 설명을 한번 주시기 바라고요. 이 교육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교육적으로 특별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의지와 노력 외에도 가시적인 정책이 절실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 특화 도시로서의 강북구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어느 한 부서의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우리 교육 특화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우리 강북구가 지구 단위 계획 시행과 더불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처럼 교육 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교육지원과에서도 교육 시설을 더 많이 만들고 유치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제도적인 개선 방안과 시행에 대한 고민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 강북구의 불균형한 인프라 조성 해결 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특별시 지역균형 발전 지원 조례에 따른 기준은 산업, 경제, 문화, 복지, 교육, 환경, 보건, 여건, 근린재생 및 중심 시가지 도시재생, 노후 주거지 정비, 기반시설 확충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 자료 화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강북구의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을 토대로 제가 한번 강북구의 기반 시설을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그 숫자를 정량적으로 일단 계산을 해봤는데요. 카테고리를 문화 자원 및 테마거리 그리고 생활 편의 시설 상점가로 구분을 하고 이를 정량적으로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되면 옆에 합계를 보시게 되면 이게 한눈에 보이겠죠. 네. 생활 SOC가 전혀 균형적으로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투입되는 예산에서도 당연히 차이가 나겠죠. 우리 구청에서도 이런 지역 간 생활 SOC 불균형에 대한 사안 잘 파악하고 계셨는지 답변 주시고 생활 SOC 불균형에 대한 파악을 통해서 생활 SOC 균형적 확충을 통한 위한 로드맵은 세우고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나아가서 예산 확보나 기금 마련, 사업 추진 계획 등 균형적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는 예산을 꼼꼼히 비교하고 우리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정활동 해 나가겠습니다. 2024년부터는 우리 구민의 요구 수준에 맞는 균형적인 시설 확충을 통해 살기 좋은 강북구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